안녕하세요. 독해안의 경미항의 독해안입니다. 이번 주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 이제 매일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일이 있다 보니까 수요일부터 계속 회사 일을 못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목요일부터, 즉 오늘부터 이제 여름 휴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제부터 안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메일을 녹음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굳이 지금 이 시간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좀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요즘 오늘은 정말로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이제 밖으로 갈 일이 없으면은 이제 회사 내에 있다가 늦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 낮에 뜨거운 햇살을 맞이할 경우가 좀 드물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 좀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보니까 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휴가 계획이 있으시면은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녹음은 늦은 건 또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이렇게 짜증이 나죠? 짜증 나더라도 조금씩 좀 풀어가면서 하시고요. 놀 때는 또 화끈하게 노십시오. 그렇다고 흥청망청 노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품격 있는 휴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싼티 나는 곳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강의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노는 방식하고, 노는 스타일도 약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메일이 2개 있는데요. 이 메일이 이제 상당히 길어요. 근데 길지만은 답변 내용은 되게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독해안 선생님. 제 아들이 올 6살인데요. 위켄TV 방송 사진을 보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아빠도 선생님이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는데 대단한 분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가끔씩 아빠 선생님, 독해안 선생님이지 하고 말하는 아들이 귀엽기만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마음이 늘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전남 광주에서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 배우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거기에 동생들 뒷바라지에 부모 모시고 가정 불운으로 사망사고 장례식을 4번 치르는 상주 입장의 고통에서 가슴에 피멍이 들 지경을 이기고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밤에 잠 못 이루며 20살 때부터인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하며 열심히 살던 중 마지막 직업이 장사였고요. 장사 가는 길에 자살하려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재판 결과 큰 잘못이 없는 관계로 봉사 명령만 받고 장사 나가지 못하고 쉬던 중 경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구어체로 이렇게 쓰셔서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제가 이제 손을 보면 좋겠는데 손을 보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씩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장사하러 가는 길에 어떻게 사고가 좀 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망사고가 나서 이제 사회봉사명령만 받고, 이렇게 말았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잘못은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자살하려고 뛰어든 거를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피할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잘못하면 피하다가 내가 죽거나 다른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어찌됐든요,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한테는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명복을 제대로 한번 빌어주시는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이 돈을 다루는 부분은요,
제가 늘 아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도 있겠지만은 머리로만 되는 일이 아니고요. 능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것들도 함께 작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이제 그 사후 처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던 중 도기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부자 마인드를 들으며 감동을 받아 계속 선생님 강의 내용만 듣고 경매를 배운 지 3달 만에 다가구 건물 감정가 4억 3천짜리를 3억 2,300에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입찰부터 전월세까지 모든 절차는 올 팟캐스트를 들으며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초보 입장에서 성공적이다 평가를 하지만 2차 투자의 방향을 잡지 못해 고민입니다. 예. 지금 투자하시는 거, 물론 감정가 4억 3천이 3억 2,300에 낙찰을 받으셨지만, 제가 이 다가구의 적정 시세를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또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전월세의 비율, 전월세의 구성을 판단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투자가 잘 됐다 못됐다를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초보 입장에서요. 저도 처음 투자할 때 이렇게 배짱 있게 배포 있게 질렀던 어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망설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잡아가는 어떤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망설이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돈을 놓치기가 십상이거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주택 한 채가 있고요. 아파트 하나가 있네요. 주택 1은 10년 전에 구입한 건데 아직도 그때 그 시세고 일반 매매도 안 됨. 대출이 1억 있음. 이렇게 적어 놓으셨군요. 아파트는 시세가 2억인데 명의는 가족으로 해놨고 다주택자 세금 때문에 대출이 1억 있고 그래서 가족 명의를 해놨다 이렇게 적혀놨습니다. 위에 부동산 대출과 자금으로 다가구 입찰을 해서 낙찰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은 금년 3월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한 채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주택 하나하고 아파트 하나 있는 거에서 조금 추가 대출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추가 대출을 받은 거하고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위에 있는 그 다가구 주택을 낙찰 받은 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그 주택을 10년 전에 구입한 건데 아직도 그때 그 시세가 안 된다. 이거는 좀 잘못된 투자를 한 거죠. 이거는요. 만약에 지금 10년 전이라면요. 10년 전에 만약에 수도권에 사셨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예,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차 투자 방향을 잡으려 하는데 판단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냉정하게 질책을 해 주십시오. 심하게 질책하셔도 잘 되라 그러시는 마음 선생님의 성품을 잘 알기에 삐지지 않고 가슴에 담고 방송을 더 열심히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선은 여기까지 판단을 보면은요. 지금 주택 하나 아파트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세금을 우려해서 가족 명의로 해놓았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참 때 그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의해서 또는 강남 같은 경우는 자금 출처 조사까지 하던 시국에도요. 부동산을 개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겁을 먹지 않았고 계속 해왔었습니다.